안녕하세요. 스페인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키튼입니다. 어제 코바동가를 탄 것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아스투리아스 어필이고요. 오늘 제가 탈 곳은 랑글리루라는 사이클 투어에서도 HC 카테고리로 가장 어려운 그 어필로 분류되는 그런 꽤 까다로운, 상당히 까다로운 어필입니다. 어제처럼 일단 차로 근처에 있는 마을인 라베가라는 마을까지 점프를 했고요. 점프를 안 하면 숙소에서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자전거로는 타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. 예, 주차장 나오자마자 주변 지역에 있는 이게 사이클 클럽 아저씨들이랑 마주쳐가지고 이야기하고 했었는데, 아직까지는 제 이제 스페인어가 이 지역 주민분들이랑 어느 정도 자유롭게 소통할 만큼 안 되기 때문에 뭐 솔직히 알아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. 그래도 다들 이렇게 친절하시고, 그 올라가는데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옷을 좀 많이 입었니, 너무 두껍게 입었니, 그거랑 그다음에 그 제가 빌린 자전거인데 요 빌린 자전거의 기어비가 조금 그 극단적인 어필 타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,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뭐 다들 친절하시게 그렇게 잘 조언 같은 거 해주셨고요. 이렇게 라베가라는 마을에서 출발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랑글리루라는 어필은 코바동가와 함께 이 아스투리아스, 스페인 아스투리아스 지방의 대표적인 두 군데의 큰 어필이고요. 솔직히 말해서 코바동가는 좀 뭐랄까? 이게 관광지 같은 느낌이 많아가지고 나름 이제 올라갈 때 경사도도 좀뭐 적당하고 도로도 좀 그렇고 괜찮은데, 여기 랑글리루는 진짜 경사가 많이 심합니다. 실제로 한 50년인가 60년 정도 전에 여기 월드 투어에서 여기 랑글리루를 탔을 때, 그때 꼬린 지점에서 꼬린한 선수 중 하나가 이 도로 이렇게 어필을 좀 작작타게 해야지, 이거는 너무 심한 도로 경기에서 쓰기는 너무 심한 어필이라고 그때 자전거 던지면서 항의한 적도 있다고 해요. 그 정도로 만만치 않은 어필이다, 그런 거고, 여기 이제 그림 사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길이는 한 13km, 14km 정도, 올라가는 건 한 1200m, 1200m 정도 올라가고요. 중간중간에 되게 빡센 구간이 있는데, 크게 나누면 전반부 3분의 2 정도는 나름 좀 괜찮습니다. 평균 경사가 한 11%, 12%그 정도 밑이라서 좀 할만한데, 후반부에 한 3, 4km 정도는 정말 지옥 같은 난이도를 자랑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때까지 타본 어필 중에서 가장 힘들었어요. 그 아마 좀 사람이 여기 자전거를 탈 수 있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평균 경사 30% 넘어가는 그런 극단적인 어필을 빼고는 이 어필이 아마 최고로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. 재밌는 게 여기가 이제 분수대인데, 그 알베르토 콘타도르라는 되게 유명한 사이클 선수의 이름을 딴 분수대가 있습니다. 예, 보시면 제가 여기서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이때 지나친 거를 많이 후회했어요.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아스투리아스 지방 자체가 이때가 좀 유달리 더워가지고 한 33도, 34도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 물통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두 개로는 정말 턱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그 엄청난 경사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, 특히나 이렇게 어필 올라갈 때 자전거 탈 때 탈수증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. 그래서 아주 조심하면서 이렇게 좀 안장에서 많이 내리면서, 어떻게 보면 물이 뭐 부족한 건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필을 탔습니다. 뭐,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제 실력이 많이 부족했어요. 여기 탈 만큼. 아직까지 제가 특히나 여기 어필 올라갈 때는 FTP가 모든 것인데 체중도 좀 많이 나갔고, 파워도 좀 부족했고, 예,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그 초반부에 쉬운 3분의 2 지점 지나고 처음으로 아마 맞닥뜨리는 20% 넘는 그 피크 구간이 나오는 그런 어필일 거예요. 근데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여기가 한 20.8%인가 21% 정도 되는 어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주시고요. 그리고
여기 앞에 보면 이런 주요 어필 구간마다 저렇게 편말을 세워놨더라고요. 그래서 평균 경사 앞으로 한 1km 정도 네가 타야 되는 어필의 평균 경사가 얼마인지, 그리고 최고 경사는 얼마인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그다지 크게 도움은 안 됐습니다. 어쨌든 뭐 거의 뭐 죽을 만큼 힘든 건 다 똑같아가지고 그렇고, 저기 방금 뒤에 소가 먹고 있는 저 분수는 당연히 사람이 먹지 못하는 동물용 분수고요. 그리고 코바동가도 그랬지만 여기 랑글리르도 이렇게 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애초에 축사에 들어간 소가 아니고 이렇게 자유롭게 산에서 방목해서 키우는 소고, 한겨울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. 아마 추워가지고 축사에 들어가긴 해야 될 텐데, 보면 이 소들이 참 귀여워요. 이게 뿔이 좀 많이 날카롭게 보여가지고 그게 조금 무섭긴 한데, 그거 빼고는 다들 이렇게 유유자적 평화롭게 돌아다니는 거 보기 좋은데, 예, 주구동 살동인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올라가는 어필에서는 저 도로 폭을 거의 다 써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진짜 좀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을 때는 지그재그로 도로를 전부 다 쓰면서 올라가야 되는데, 쟤네들이 저 커다란 덩치로 막고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신경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속대에 나오면 또 차도도 밀리고 이러니까 더 집중하고 조심해서 타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. 그렇게 좀 올라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변의 풍경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정말 좀 예쁘게 보이는데, 아 저기 방금 지나간 편말은 파라디소, 그러니까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진짜 이쁜 곳이라고 하는데, 이쁘긴 이쁜데 이게 자전거 탈 때는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천국보다는 지옥으로 느껴졌어요. 아니면 죽어서 너는 천국에 갔다 이런, 넌 죽었다 이런 생각, 그만큼 힘들어가지고 편말이 좀 재밌어서 찍었었고,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부엘타 에스파냐 그 대회의 흔적이 남아 있죠.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 위에 그 선수들 응원하는 그런 문구를 써놨습니다. 아마 세계 월드 투어 보면 이런 거 익숙한 그런 건데, 이게 그 분필 같은 걸로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도록 한 거인데, 그 원체 비가 안 와가지고 아마 2주인가 3주 전에 여기 스테이지가 있었던 걸로, 부엘타 에스파냐 스테이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래서 네, 원체 비가 안 내리니까 저렇게 계속 하는 게 남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그 표지판 지나갈 때 이게 23.5%짜리, 그리고 평균 경사 18%인가 되는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. 여기가 그 구간도 그렇지만 이게 너무 길고 압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경사도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대한 버팅기다가 결국에는 안 돼서 좀 내려서 걸었습니다. 한 2, 300m 정도 걸은 것 같은데, 무엇보다 이게 그 제가 이제 실력도 부족했지만 목이 너무 말랐어요. 그래서 물 아주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, 이대로 막 땀 더 흘리다가는 이게 중간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려서 좀 걸었습니다. 천천히 하고. 그리고 여기 랑글리루 문제가 코바동가랑은 다르게 정상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정상은 그냥 황무지에 그냥 돌덩이만 있어가지고 물을 보급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전 유달리 좀 아까 그 알베르토 콘타도르 분수 파운틴 거기가 좀 아쉬웠어요. 그때 이제 물을 최대한 더 충전해서 왔으면 충분히 좀 더, 지금도 보면 경사가 여기 끝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그 높진 않은데 최대한 천천히 가고 있었죠.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면 진짜 천국 같은 평지가 펼쳐지면서 이제 골인을 하게 됩니다. 어, 여기 정상이 나오죠. 그리고 역시 암벽 같은 거 돌멩이밖에 없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보급할 수는 없고요. 이 시점에서는 전이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약간 목마른 거 참고 이제 다운힐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가야겠다 싶었는데, 여기 이제 오토바이 타시고 온 커플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염치불구하고 혹시나 그 오토바이 트렁크에 물 좀 있냐고 남는 거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행히 이제 그 물이랑 뭐 음료수랑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저한테 그냥 돈도 안 받고 그냥 나눠 주셔가지고 정말 시겁했는데 겨우 살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드론을 가지고 왔으니까 드론 한번 띄우고요. 여기 이제 주차장, 그러니까 이게 정상 주차장에서는 한 500m, 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, 주차장에서 드론은 날리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 떨어진 전망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날렸습니다. 예, 풍경이 진짜 좋죠.
풍경이 좋고 날리는 드론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DG 미니 2고요. 요새 이제 DG 미니 시리즈가 원체 잘 나와서 특히나 이제 미니 2는 요거 액티브 트래킹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꽤 괜찮은 수준으로 드론을 띄워놓으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액티브 트래킹으로 해주더라고요. 예, 과거에 그런 드론은 진짜 막 2, 300만 원의 크기도 엄청 큰 드론들이었는데 이제는 DG 미니가 되니까 좀 사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뭐 내년에 보고 살 수 있으면 사고, 그래서 그렇게 다 보고 이제 내려가면 되고요. 이 괜찮은 풍경들이 어쨌든 여기 화면에는 담았지만 실제로 이제 죽을동 살동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주변 풍광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. 그냥 온갖 내 모든 정신은 도로 그리고 내 다리 움직임, 허리, 척추, 머리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드디어 이제 내려가면서 이렇게 멋진 풍광들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여기서도 문제가 이게 뭐 적당한 동네 뒷산 정도의 경사가 아니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상당히 빡세게 잡아야 돼요. 그래서 뭐 내려올 때도 그렇게 되게 편안하게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요것도 빌린 오비에도라는 그 도시에서 빌린 바이크인데 한 3박 4일인가 4박 5일 정도 빌린 바이크인데 다행히 여기에 그 하이드로릭 디스크 브레이크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도 맞고 그다음에 유압식 브레이크라서 손이 그나마 좀 덜 아픈 건데도 계속 이렇게 내려오니까 많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 만약에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고 림 브레이크였으면 내려올 때 정말 많이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림이 아마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변형이 일어날 정도로 경사가 많이 급하거든요. 실제로 제가 쓴 디스크 브레이크도 내려오면서 좀 쉬었습니다.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도 열을 너무 많이 받으면 끽끽대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좀 쉬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왔고 그렇게 해서 다시 라베가로 돌아오면서 전반적인 사이클링을 다 마쳤습니다. 이걸로 실질적으로 아스투리아스에서 제가 타는 사이클링은 끝이고요. 남은 시간에는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아스투리아스 구경하고 주로 이제 자차로 렌트카로 이동을 하면서 아스투리아스를 봤고요. 이게 쭉 보면 스위스 알프스만큼은 안 이쁩니다. 확실히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아일랜드는 원체 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 그나마 좀 한 2,000m 정도 되는 산들을 볼 수 있는 게 괜찮았었고 그리고 또 제 실력이 부족한 거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어필이었고요. 아마 내년도도 제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이 노르웨이랑 스위스 한 번 더 가고 싶어가지고 갈 데가 좀 있는데 그래도 뭐 여기는 원체 비행기 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하니까 아일랜드에서 금방 올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게 복수전으로 와가지고 그때는 좀 더 잘 타보고 싶긴 하네요. 네, 이상입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